더불어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했죠? 네, 오늘 지금 본회의 올라가가지고 정말. 필리버스터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오늘 준비한 거는 어차피 통과될 거라 가지고 좀 정확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내용 정리해 왔고 네. 그 다음에 조금 여전히 모순적이고 문제가 많은 점들이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짚어보려고 하고 사실 그래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얘기하나 궁금해가지고 어저께 이제 한동훈 의원 토론회도 갔다 왔는데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민주당 내에서 제기되는 어떤 문제의식보다 더 깊게 들어가지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나중에 되면 자기들한테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즘에 그 커뮤니티 분위기도 그렇잖아요. 해라. 빨리 자기들은 이제 막는 신용하고 어차피 민주당이 밟고 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부작용이 생기면은 나중에 선거에서 본인들이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리고 자기들도 그 검찰 수사 안 받잖아. 좋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그래서 뭐 물론 뭐 토론에 참여하신 분들이 되게 성의 있게 얘기를 하긴 하셨는데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는 공소기각을 오히려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장도혁 대표도 오늘 그 보안수사권 폐지보다 더 큰 문제가 공소기각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좀 차이가 있었다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일단은 형소법 개정안 오늘 통과되는 것들은 뭐 크게 뭐 이런 겁니다. 바뀌는 게 한 6갈래 정도 되는데요. 검찰 수사권이 폐지가 되고요. 이제 보안 수사 요구권, 그다음에 재수사 요구에 대해서 조금 정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임의 수사라고 저희가 많이 얘기를 했던 게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권이라는 거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게 임의 수사인데 이것도 이제 진술 자료를 이제 증거로 못 쓰게 함으로써 그게 이제 수사가 아니다 이렇게 된 거고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그다음에 압수수색 과정 그러니까 강제 수사에 대해서 이제 통제 장치를 강화해가지고 이제 피의자 신문 녹음해야 되고 그다음에 압수수색 과정도 영상 녹화해야 되는데 되게 피치 못한 사정으로 바디캠을 못 챙겨가는 경우에는 뭐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 자체가 조금 수사에 좀 걸림돌이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피해자 권리를 챙긴다고 뭐 이것저것 넣기는 했고요. 그다음에 재판 단계도 뭐 이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일단은 어디 가요? 화장실 가나? 김정현 화장실 가요. 김정현 화장실 가요. 자, 일단은 수사 주체 사건을 보면은 196조의 검사의 수사라고 된 게 다 삭제가 됩니다.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할 때 범인과 범죄 사실, 증거를 수사한다라고 된 부분들이 삭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조항이 사실은 보안 수사 조항인데 네. 송치받은 사건에 관해서 수사할 수 있다. 이것도 삭제가 됩니다. 네. 그다음에 공소 대기 및 공소 유지를 책임지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진다라는 부분이 생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법경찰관들이 법리 해석이 잘 안 되거나 이럴 때 검사한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뭘 적용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의견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고 이 경우에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네. 일단 요거 하나. 그러면서 이제 검사의 권한 자체는 이제 수사권이 폐지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인지사건, 뭐 송치사건, 뭐 보안수사 다 안 되고요. 그다음에 뭐 체포, 구속, 압수수색 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원래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었는데 그것도 다 없어져갖고 사법경찰관만 나오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뭐 긴급체포 승인권 자체는 원래 폐지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너무 큰 문제가 생겨요. 경찰이 그렇죠. 그냥 아무나 체포를 하고도 승인을 안 받아도 되기 통보만 하면 때문에 되잖아, 검찰에. 그거 자체는 그냥 원문을 그대로 살리는 방식으로 정리가 됐고 네. 그다음에 뭐 압수물 같은 거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원래 검사의 지휘권이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의견 제시권 정도로 이렇게 되고 뭐 공소청, 광역공소청, 뭐 지방공소청 뭐 이런 것들은 다 바뀌는 거 다 아실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 의견 제시권이랑 아까 사법경찰관이 이제 검사한테 이제 묻고 그리고 뭐 특정한 사유가 없으면 답해야 된다 이런 걸 넣은 것 자체가 이제 사법경찰관의 한계를 인지하고 있는 거죠. 네. 민주당 의원들도. 근데 보안수사는 자, 전면 폐지를 했어요. 그러면 또 이제 보안수사는 어떻게 되느냐? 네. 보안수사권은 없고요. 보안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법경찰관은 검사로부터 보안수사를 요구를 받았을 때 1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를 해야 되고 만약에 검사가 보안수사 요구를 하라고 했는데 요구에 따르지 않을 할 때는 검사가 직무 배제 그 사법경찰관에 또는 징계를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각급 공소청의 장이 징계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저희 한국일보 부장하고요. 네. 뭐 부장이 데스킹을 보고 기자가 기사를 쓰잖아요. 그럼 부장이 일종의 제가 봤을 때는 데스킹 요구권 같은 건데 네. 데스킹을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데스킹 네, 요구권 요구를 하는 해. 건데 데스킹 요구를 안 했어요. 그러면은 얘가 말을 안 들어 어. 징계를 해줘라고 회사 사장한테 우리 회사 네. 사장한테 이제 부장이 요청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된 것 같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사장도 아니고 서울 지역에 무슨 예를 들어 신문사 연합이 있다면 그 연합장이 네. 사실 하는 거지. 그렇죠. 검사가 하는 게 징계를. 아니고 네. 그리고 대박. 시원해요? 우와. 네, 야. 대박. 나 나갈 때는 막 풀샷 잡아가지고 하더니 조용하게 나가게 지켜주자, 해주려고 지켜주자. 왜 이제. 나는 안 지켜주고 쟤는 아니 지켜줘요? 나가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 화장실에 카메라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진짜 김어준 씨나 최욱 씨나 네. 뭐 비판받은 것도 있지만 인간적으로는요 존경스러운 점이 있어요. 버틴다. 김어준 씨 특히 네. 어. 뭐가? 매일 아침 7시에 거 아. 앉아가지고 2시간 이상을 그냥 떠들잖아요. 화장실도 안 가잖아. 그럼 잠깐 와, 우리 도대체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수입이 경공만 하다 하면 할 수 있겠어? 그럼 여기 못하겠어? 그 있잖아요. 기저귀 차고 들어와. 아니 2시간은 괜찮지 않아? 그 정도의 우리 그 2 20만 시간 명 했잖아. 들어온다. 그럼 바로 기적이지. 아니 그러니까 아. 지금 막 음료를 마셔서 그렇지. 어쨌든 빨리 합시다. 할게요. 어쨌든 네. 그리고 이제 또 마찬가지로 상급 수사관사 또는 다른 수사관 기관을 지정해서 보안 수사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지방 가면 문제가 많아요. 서울엔 경찰서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예를 들면 안동에서 살인 사건이 났어요. 그 안동 경찰서에서 수사를 제대로 안 해요. 그럼 영주 경찰서에다가 수사를 이렇게 의뢰를 해야 되는 거, 보안 수사를 하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 그러면 영주에서 왔다 갔다. 아유, 어쨌든 내 고향 익산도 지금 경찰서 하나밖에 없을 텐데. 예, 그렇게 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뭐 보안 수사 같은 경우에는 뭐 1개월 내에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바뀌는 거다. 그리고 뭐 여러 재수사도 있는데 재수사 요구로 격상시키기는 했어요. 그래가지고 재수사 요구를 받으면은 무조건 해야 돼요. 근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재수사했는데도 좀 애매하다 그러면 다시 할 수 있는데 이건 1회 안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요. 뭐 구속 기간은 10일 이내 그리고 검사 단계에서 최대 20일까지 이거 반하지 않는데 이게 근데 이걸 왜 두냐고요. 그렇죠. 수사도 그렇죠. 못 하는데. 그거 뒤에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 것들이 생기는데 이제 또 국민의힘에서 문제되는 중대한 위법 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 재량권을 현재 일탈 공소가 됐을 때 공소 기각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저 공소기각을 판사가 내린다는 거죠. 그쵸? 재판부가 아니, 하는 재판부가. 거죠. 근데 이 공소기각 원래 조항에 그 위법 사항이 있을 때 공소기각 할 수 네. 있도록 돼 있거든요. 이호에 그걸 조금 더 있었죠. 구체화했다라고 저는 보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근데 그걸 이렇게 논의를 충분히 한 것 같잖아요. 이게 김용민, 박은정 의원 안에 이게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김용민 의원 쪽에 물어보니까 이게 유우성 씨 사건, 그러니까 간첩 조작 네. 사건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그 관련 2021년에 대법 판결이 있었는데 그거에 이제 준용을 해서 이 조항을 아예 구체적으로 넣은 것 같아요. 근데 또 논란이 있긴 있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런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건데. 근데 어쨌든 선의로 해석을 하면 아예 대법 판결에서 그렇게 판시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넣는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종류의 큰 변화들이 이런 정도의 큰 변화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또 약간 부칙들이 있는데 지금도 검사가 보안 수사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10월 이후에도 보안 수사를 하게 되는 그 경우가 생기잖아요. 연속성은 그거는 어떻게? 90일까지 하도록 아, 해놨어요. 그럼 그 안에 90일, 끝내라? 10월 2일이니까 10월 2일부터 세 달 동안 수사를 하고 그 다음에 끝내라라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특검보, 파견검사, 공수처, 처장, 차장, 수사처 검사의 수사권과 지휘권은 또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아니 이 90일이 이 피해자들한테는 그리고 그 피해자 대리하는 변호인들한테는 이게 거의 마지막 기회라서 이거 보안 수사 빨리 검찰에 송치해달라고 할 것 같아. 경찰에.
이거 한 번 더 굳이 스크리닝을 10월 2일 받고 날 싶어 할 했어야 거 하나 아니에요. 계속 의문이 든다. 그러니까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도 얘기했었는데 음. 이 검찰 개혁이나 이런 거 있어서 시범적으로 어떤 이제 지청이나 이런 지검 같은 데다가 이런 걸 해보고 그게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 문제점을 보완해서 전국에 적용한다거나 뭐 이런 어떤 그런 걸 구상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10월 2일 되면 그냥 바로 다 적용이잖아. 그렇죠. 이제 몇 가지가 조금 되는데 예를 들면은 압수수색할 때 무조건 그 녹화해야 되고 바디캠 착용하고 네. 나가야 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그 1년 뒤부터 네, 이런 거 되고 그다음에 뭐 바디캠을 사야 되겠죠? 1년 동안 그런 문제들이 있어갖고 1년 뒤부터 적용이 되고 네. 나머지는 다 이제 10월 2일에 시행이 되는 거죠. 네. 자,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저의 그 물음은 한 4개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 네. 일단은 보안 수사 요구권에 대해서 뭐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과연 뭐 얼마나 효과가 있을 건지 그게 좀 의문이고 또 이제 7대 범죄에 대해서 정권 송치 부활했다라고 하는데 이 법안들은 아직 처리가 안 됐어요. 이거 개별법으로 처리한다라고 해가지고 아. 개별법 처리니까 형사법에 넣은 게 아니거든요. 아. 정권 송치를 완화한다고 했는데 그 법안들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성안이 안 돼 있어요. 그거를 언제 처리할지도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구속 기간은 왜 안 건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오. 검찰에서 송치를 받으면 20일 동안 저 7대 범죄를 저렇게 해서 나머지 그 해당 법안에다가 한다면 필리버스터를 7번 더 하겠네. 그거는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 못 할 것 같아요. 어쨌든 통과가 지금 되네요. 당장은 필요한 법안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거. 근데 저 같고. 7대 범죄 가지고도 이게 민생 범죄가 저 7대만 있냐, 뭐 예를 들면 보이스피싱, 뭐 다단계 이런 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거 가지고도 또 말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구속 20일. 그러니까 네. 이제 뭐 이거 뒤에 설명할게요. 네. 뭐 요거는 진짜 말이 안 되고 네. 그다음에 수사 기소 분리 원칙에 맞지 않다라는 그 학계의 지적도 많아요. 요것도 하나씩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경향신문 기사 보면서 저도 알았는데 그 원래도 보안 수사에 요구하지 않으면 경찰을 징계를 할 수가 요구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한 5년 동안 보안 수사 요구를 했을 때 징계가 된 건이 한 건이라고 하고 아직 그리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는데 불이행했을 때 징계 요구가 8건이 갔는데 그중에 실제 징계가 이뤄진 게 2건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이뤄진 직무 배제 요구는 한 건이라고 네.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홍대 거리에서 미성년 여성을 건물로 끌고 가서 성폭행을 시도를 했는데 경찰이 강제추행 그리고 해가지고 이제 불구속으로 송치를 했거든요. 근데 검찰에서 CCTV를 추가로 확보하고 그다음에 피해자를 추가적으로 조사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네. 경찰에서 이게 2차 가해가 우려된다고 2차 가해가 우려가 된다고 해갖고 그거를 거절했대요. 그래갖고 지금은 보안 수사가 건이 있으니까 검찰이 직접 보안 수사를 해서 강간미수 그다음에 약취 유인으로 구속 기소를 했어요. 불구속으로 송치됐는데 검찰이 구속을 해가지고 이렇게 기소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불가능해진다. 그거 수사라고 했는데 수사를 안 한 게 2차 가야지. 저 사건에서 저기 징계를 요청한 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그건 아니고.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뭐 1개월이라는 안에 해야 되는데 1개월이 길다는 평가도 있고 짧다는 평가도 있어요. 보안 수사 자체가. 예를 들면은 사기 사건 같은 거에서 1개월이면은 상당히 짧은 시간인데 예를 들면 살인 사건 같은 강력 범죄에 있어 가지고는 1개월 동안 보안 수사라고 하면은 굉장히 긴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조금 좀 말이 안 된다. 예. 한 달이 그리고 뭐예요? 보안사 요구를 할 수 있는 보안 수사를 해야 요구했을 하는 때 한 달 요구했을 때 내에 한달 안에 해야 이행을 해야 돼. 된다. 이행해야 근데 된다. 그 사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경찰이 수사 개시를 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현재 이상으로 수사할 사건이 굉장히 늘어날 거예요. 근데 그걸 한 달 이내에 과연 보안 수사 요구를 이행할 수 있겠느냐. 뭐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그리고 인력이 적은 지역 같은 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정폭력, 노인학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 뭐 이런 것들, 아동학대, 뭐 장애인학대, 네. 성폭력, 스토킹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권 송치를 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그리고 보안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다
겹치는데 이 경우에는 사건에 따라서 경찰이 했다가 중수청이 했다가 음. 공소청이 하고 네. 법원이 하고 이제 핑퐁 여지가 더구나 네. 많아지고 중수청 인력 자체가 애초에 제가 지난주에도 네.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수사를 하기 위해 설계된 조직이 아니라서 네. 대단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10월 2일까지 과연 가능할 것이냐라고 난 부분을 지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성범죄와 사기죄가 동시에 들어가면 혐의에 그러니까 그럼 애매하죠. 그거는 사기죄에 대해서는 보안 수사를 요청을 못 하는 거네. 요구는 할 수 있죠. 요구는 할 수 있고. 네. 어. 정권 송치는 아니고 그러면 그걸 분리해서 해야 되는 건지 같이 넘기는 건지 아마 같이 넘기긴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법령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실제 수사 현장에서 대단히 시행령에서 혼선이 그거를 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거는 근데 어떻게 사건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가 되게 모호하기 그러니까 저 때문에 7대 범죄 사건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모조리 다 한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 시제 시행령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아마 안 될 거예요. 예. 그건 아마 같이 뭉뚱그려가서 넘어갈 텐데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여기 이 지역 다르고 저 지역 다르고 이 검찰 다르고 저 검찰 다르고 약간 공소청 다르고 막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게 지금 명확하게 드러난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시행령도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기자들의 첫 번째 그 이제 타격이 되겠네. 어택 지점이겠네. 네. 예. 그 다음에 저는 이거는 진짜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데 어쨌든 간에 헌법에 검사의 이제 구속영장 지휘권. 청구권 네. 같은 게 이제 명시가 그러니까 구속영장 검사가 청구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20일 동안 그 범죄자를 송치를 받아가지고 인치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20일 동안 검사는 뭘 하냐는 거예요. 인치를 뭐예요? 받고 도대체 왜 넘기냐 인신을. 그냥 계속 서류만 수사도 보는 못 거죠. 하는데. 그럼 그 사람은 경찰이 그때 수사를 할 수 있나? 그냥 구속이 돼 아니죠. 있는 송치를 거예요. 하면 서류가 다 넘어가잖아요. 그치. 그러면 뭐해? 그 사람은? 그냥 구속돼 그거 있는 구속돼 거지. 있는 거죠. 그럼 10일 동안 놀아? 그냥 아니, 구치소에 구속돼 그냥 있는 가만히 거지. 있어? 어디서 그렇지. 안 가고? 그러니까 그렇지. 그게 문제가 뭐냐면은 자 예를 들면 장윤기 사건 가져올게요. 그 경찰이 일반 살인죄로 장윤기를 송치를 했을 때 성범죄 혐의를 적용을 못했다라고 하는 변명들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1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우리가 수사하기가 벅차가지고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은 10일이잖아요. 그럼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검찰로 넘겨요. 그럼 검찰에서 구속하고 있는 동안에 보안 수사를 요구를 할 해야지. 수는 있겠죠. 요구를 할 수 있겠죠. 음. 그러면 이제 거기서 보안 수사를 추가로 할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신병은 검찰로 인계가 된 거잖아요. 넘겨가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보안사 이제 요구할 수 있겠구나. 예, 그런 상황에서 근데 불필요한 인신은 이제 검찰이 예, 데리고 있고 그러면 그 와중에서 이제 피의자 신문 조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자체가 불필요한 그 왔다 갔다 한 서류상 작업이 그럴 바에는 늘어날 수가 경찰의 있고 구속 기간을 10일로 하고 검찰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그건 안 고치더라고. 이것도 계속 그다음에 지적이 됐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요. 그 지금은 사실 검찰이 수사를 하기 때문에 보안수사 그 10일 이후에 그냥 10일 더 연장하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추가로 나온 팩트가 없을 때 10일 더 연장을 해야 되는데 20일을 구류를 해야 되는데 법원에서 야 너네 수사 그 10일을 더 쉽게 연장해 줄지 나는 의문인 거지. 왜냐하면 추가로 나온 팩트들이 없고 이미 서류상으로 검토할 시간이 충분히 돼 있고 그러면 10일 넘겨서 추가로 더 10일을 구속을 한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법원이 왜 더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검사들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저는 그 상황에서 그게 좀 이해가 안 되고 또 하나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건 보안 수사는 어쨌든 간에 1개월 이내에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20일 안에 또 그 검찰은 데리고 있는 거고 그러면 20일하고 1개월은 또 안 맞잖아요. 보통 형사사법 절차를 이렇게 설계를 할 때는 이런 것들이 다 딱딱 맞아서 물려 떨어지게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일단 고칠 수 있는 것만 고치고 나머지는 안 고치고 땜질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예상이 된다는 거죠. 누더기예요, 누더기. 네. 그렇고 그리고 이거는 되게 근본적인 질문인데 예를 들면은 어쨌든 경찰의 수사 종결권이 한층 더 강화가 됐잖아요. 근데 그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거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잖아요. 근데 기소라는 거는 누굴 재판에 넘길지 말지를 결정하는 권리잖아요. 근데 경찰이 불송치를 하게 되면은 재판에 안 넘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 불기소할 수 있는 권리고 이거는 경찰이 일종의 기소권을 나눠서 가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검찰 비판할 때 검찰이 가진 가장 큰 권력은 사실 기소할 권리가 아니라 기소하지 않을 권리라는 얘기 그래서 그쵸. 했는데 그걸 경찰에 고스란히 넘겨주는 네. 거나 마찬가지다. 그럼 불송치할 수 있으니까. 경찰은 그러면 수사권과 불기소- 기소권은 아니지만 불기소권을 불기소권을 함께 갖고 있는 거지.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정권 송치를 부활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왜냐면 견제를 해야 되니까. 네. 수사도 하고 경찰은 불기소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수사 기소 분리라는 원칙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수사 기소 분리를 주장을 하려면은 공소청에다가 전권 송치라도 부활을 해야 거기에 부합하다라는 게 대다수 학계에서 나온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또 검찰에다가 또 전권 송치 같은 거 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모순들이 자신들이 만들어낸 법안에서 계속해서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맞아요. 여기 그래요? 이제 그만하려고요. 진짜, 어쨌든 진짜 뭐- 어떻게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진짜 걱정스럽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 혼란이 심각할 거예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블루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넣었던 그 검찰 송치 관련해서 고발인이 이의 신청 못하도록 막아놓은 거 이번에 부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요구했는데 그걸 되게 미흡하게 부활을 시켜놔서 그거 가지고도 지금 이제 피해자 지원 단체들이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어요. 해보면 알 거예요. 그냥 네. 해보면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중수청도 원래 보안 수사를 중수청이 안 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수청 준비가 제대로 잘 안 돼가고 있고 오늘 기사 하나 보니까 중수청 수사관들한테 중수청으로 가는 검사들을 4급 5급 대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건 되게 현실적인 얘기예요. 그 사람들을 뭐 높게 대우해야 되느냐 안 대우해야 되느냐 이건 좀 다른 문제고 중수청에다가 보안 수사 권한을 주고 그다음에 검찰의 수사 인력을 상당폭 그 중수청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 검사가 보통 이제 사법연수원 있을 때 그 한 5급 대우를 받고 보통 검사들은 이제 한 3급 정도 대우를 받는데 중수청으로 넘어가는 검사들한테 4급 5급 대우를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넘어가겠냐고요. 그 이제 행안부 산하로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하는 일인데. 그런 종류 일들이 많아가지고 10월 2일에 중수청이 정상적으로 네. 출범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뭐 그렇습니다. 네.